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아입니다. 방금 전 소리는 재판에 쓰이는 판사봉 소리입니다. 저는 이 판사봉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꿈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한자는 말씀변, 도울보, 삼비사로 말로써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변호사는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제가 변호사의 꿈을 꾸게 된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저는 발표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고 토론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1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선생님들이 저에게 써주신 학교생활통지표는 선생님들이 공동체를 배려하고 사고와 행동이 뛰어남, 의사소통이 탁월하고 문제해결력이 뛰어남, 친구를 돕는 따뜻한 마음이 있음, 지도력이 뛰어남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저의 특징은 도움을 주는 변호사로서 잘 맞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발표할 때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도 이런 저의 특징에 대해서 나온 꿈이었는데 변호사 역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꿈과 관련된 책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만난 재판 이야기는 법정으로 간 햄버거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햄버거 때문에 뚱뚱해졌다는 둥만이와 책임이 없다는 햄버거 가게의 주인간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판결문이 정말 재밌다는 것을 알았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MSC에서 배웠던 책 중에서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보 빅터입니다. 빅터는 수학 선생님과 아이들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튜어트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셨고 오직 그분만이 빅터를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어린이 변호사가 된다면 빅터를 변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실제로 어린이 변호사가 되어 빅터를 변론하게 된다면 저는 빅터의 지능검사 종이를 찾아 IQ를 다시 확인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빅터가 자신감이 많아지고 친구와 관계가 좋아질 거고 학교 생활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도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책은 세계사로 배우는 법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지은이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재판 이야기를 재미있게 본 이유가 이야기 때문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판 이야기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한 갈릴레이의 재판입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날마다 별과 달을 관측했습니다. 그리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신부님이 갈릴레이를 고발하면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천동설 지지에 대한 압박과 자신의 연구를 부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참회의 날 갈릴레이는 자신이 천동설을 믿는다는 서양문을 읽으면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혼자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간신히 화형은 면했지만 3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갈릴레이의 재판은 과학적 재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변호사가 된다면 먼저 재판을 하기 전에 이 문제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가야 합니다. 로스쿨은 대학원이다 보니 대학교까지는 졸업해야 들어갈 수 있고 2017년에 사법시험은 마지막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학교에서 제가 원하는 분야로 전공한 뒤에 로스쿨에 가서 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부할 체력을 키우기. 로스쿨에 들어가면 어려운 공부를 긴 시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책 읽기. 변호사가 되려면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셋째, 토론 즐겨하기. MSC에서든 학교에서든 토론을 즐겨하는 지혜로운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그림은 양팔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인 우리나라 사법부 신벌입니다. 저는 정의의 여신처럼 좌우를 튀우치지 않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주입니다. 제 꿈은 아기 박사입니다. 아기 박사 이승주의 꿈 설계도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기 박사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기요. 아기? 산부인과 의사요. 정답입니다. 네,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떠오르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즘 산부인과 없어지고 있대. 인기가 없어. 라고요. 하지만 산부인과는 아기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꿈을 꼭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이 드림 로드라고 여기 길이 보이시죠? 그 길은 저의 계획들입니다.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데니스 홍입니다. 데니스 홍 박사님이 알려준 성공 비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협업을 잘하는 능력이고요. 즉, 다른 사람과 융합하고 함께 일하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까지 필요합니다. 자, 이제 2부로 가겠습니다. 이 3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건 다 저예요. 첫 번째로 이거는 분만실에서 나오는 저예요. 한쪽 눈밖에 못 떴지만 저 오징어같이 생겼죠? 두 번째로 조금 깨끗해지진 않았지만 두 쪽 눈을 다 떠서 입까지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생아실로 옮겨져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기가 점점 깨끗해지면서 저도 제 꿈을 깔끔하게 정리해볼 것입니다. 이제 이 길을 떠나볼 시간입니다. 1코스부터 3코스까지 있는 길을 하나하나씩 걸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계획표 꾸준히 하기입니다. 이것을 복잡해 보이지만 규칙대로 착착 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 읽으며 호기심 해결하기도 있죠. 데니스 홍은 실험을 했지만 호기심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했지만 저는 책을 읽을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실험을 할 수는 없죠. 두 번째로 나의 감정에 빠지지 않기입니다. 누구나 슬프고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감정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더불어 100점이 아니더라도 속상해하지 않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코스는 제가 꿈을 이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상상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당연히 모든 것을 나눈 것처럼 내가 연구한 업적을 의학 발전을 위해 100% 나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눈빛을 끌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꿈을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NA 후반 정휘담입니다. 제 꿈은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의사라는 책은 제가 꿈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의사의 전공별 분류, 의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것들, 의대에서 배우는 것들 등을 알려주어 참 유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의사가 관찰력, 공감 능력, 그리고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관찰력이 필요한 이유는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환자를 잘 이해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은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어 알맞은 치료 방법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에는 먼저 의과대학을 가야 합니다.
의과대학에서 총 6년을 공부한 후 의대를 졸업해야 합니다. 의대에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학문은 해부학입니다. 해부학은 의대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학문입니다. 이 자세는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하고 있으면 모든 관절이 바로 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합니다. 근데 공부는 왜 열심히 해야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공부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되면 진료를 볼 때 이런 차트를 씁니다. 차트에는 환자의 성별, 이름, 나이를 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도 적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종종 이런 청진기를 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청진기는 폐 소리를 들을 때, 배 소리를 들을 때,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폐 소리를 들을 때 폐렴이 있다면 뽀글뽀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폐렴이 없다면 부드러운 발음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처럼 의사는 공부해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가 꿈이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여기까지 제 발표를 끝마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하게 될 어린이 4반 김주환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과학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의 꿈과 책을 연결지어 소개하기였는데요. 저는 꿈이 과학자여서 과학자와 놀자라는 책을 소개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과학자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과학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플라톤과 자주 충돌하는 과학자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류하기를 많이 발전시켰는데요. 분류하기가 마냥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분류학이라는 학문은 철학과 과학의 기준이어서 철학과 과학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무생물과 생물로 나누고 무생물 중에서 또 돌과 광물, 생물 중에서 인간, 동물, 식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점점 세분화되어 가는 것으로 철학과 과학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은 분류하기만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업적들은 시학, 철학, 예술학, 조각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프텔로마이오스라는 과학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과학자였는데요.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있고 그 주위로 태양과 달 혹은 다른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화성과 목성은 떠돌이라고 불렸는데요. 왜냐하면 순행을 하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더니 역행을 하고 다시 순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프텔로마이오스의 생각은 지구 중심으로 돌긴 도는데 특정한 궤도를 그리면 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프텔로마이오스의 생각에 반박하는 과학자가 나왔습니다. 그 과학자는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였습니다. 이 과학자는 지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지동설은 태양이 한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동설의 주장은 코페르니쿠스는 촛불이 돈다라는 게 이상하여 하느님은 바보인가 라는 생각을 거듭하여 촛불이 가운데라는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오히려 화성과 목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은 태양의 중심에 있고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지동설로 완벽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궤도의 조건은 프텔로마이스와 같은 생각으로 동시무한이었습니다. 케플러는 궤도가 타원이는 것을 발견한 과학자입니다. 그 당시 케플러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케플러가 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케플러가 살던 시절에 동심원은 시작과 끝이 없고 중간에 있는 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점이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완벽한 도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타원은 찌그러져 있는 악마의 도형이라고 여겨졌죠. 케플러는 이런 타원이 악마의 도형이 궤도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케플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른 가능성들에게 주입하려 했지만 나중에는 이 연구 결과가 맞지 않자
다른 가능성들의 연구 결과에 주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로 궤도가 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타원이라는 결과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연구하여 알아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걸 총정리하자면 원시 시대에는 신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는 미분화 사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신이 내게 벌을 주셨어 라고 생각했겠죠. 고대 시대 때는 신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화 사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과학자였던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탈레스는 철학과 과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철학과 과학을 많이 발전시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류학을 많이 발전시켜 철학과 과학을 더욱더 발전시켰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신이 자연과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린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학자였던 프텔로마이오스는 천동설을 주장하였는데 목성과 화성의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지구 중심으로 돌긴 도는데 특정한 궤도를 그리며 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한가운데 있고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 뒤를 도는 지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궤도의 조건은 프텔로마이오스와 같은 생각으로 동시원이었습니다. 케플러는 태양이 가운데에 있는 지동설을 생각하였지만 궤도가 타원이라는 것을 발견한 과학자입니다. 이 타원이라는 결과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연구하여 알아낸 것입니다. 저의 꿈이 과학자였던 이유는 이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읽고 바뀐 점은 연구 결과를 다른 가능성들에게 자꾸만 주입하려 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들도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 다른 가능성들도 생각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과학자의 꿈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커졌고 무심코 제 연구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들도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서윤입니다. 저는 장래희망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꿈은 화학자입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알면 알수록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선 다이너마이트의 원리부터 황산의 쓰임새까지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에겐 그럴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재미도 없잖아요. 전 재미도 추구하는 화학자니까요. 그래서 이 많은 얘기를 대신해서 간단한 실험 하나를 하려고 해요. BTB 이용액과 산과 염기성 물질이 섞여 있는 색변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일단은 이 지시약을 그리고 우리의 산이 돼줄 식초를 먼저 부어보겠습니다. 사각 플라스크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산이기 때문에 주황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염기가 돼줄 준방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면 이거는 식초보다 확실히 색깔 변화가 더 크죠? 그리고 자, 이제 즐거운 실험 시간이 끝났으니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겠죠? 제 꿈의 동기는 단순한 이런 화학의 재미에도 있지만 MSC 책인 과학자와 놀자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된 과학자 패러데이는 끝없는 실험과 노력으로 명성을 얻은 과학자예요. 저도 패러데이처럼 실험으로 명성을 얻는 대단한 화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 책에는 패러데이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아인슈타인,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연으로 번개를 잡은 벤자민 프랭클린 등 여러 과학자들에 대한 유익한 지식이 소개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단 이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맨 끝은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영원히 쓰겠습니다.
과학을 잘하고 좋아하려면 좋아하는 과학자부터 정해라. 이 말은 사실이에요. 제가 패러데이를 좋아하는 과학자로 정하고 나부터 과학에 눈이 트였어요. 아, 근데 왜 과학자가 아니고 화학자냐고요? 왜냐하면 지구과학, 생물, 화학 등등 여러 가지 학문이 섞여 있는 과학보다는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신비로운 화학이 저에게는 더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꿈과 책 연결에 대해 발표하고 교과서 정세현입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로 책 소개, 두 번째로 꿈 소개, 세 번째로 책과 꿈을 연결해서 소개, 네 번째로 인터뷰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읽은 책은 꿈을 꾸는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안토니 가우디, 그의 성격은 정확도 선적, 이기적, 자기는 제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성격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고 비난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가우디가 시대를 앞서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우디의 작품인 성가대 대성당은 가우디의 죽음 뒤로도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우디의 완벽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 꿈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꿈은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판사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와 유죄를 정확히 나누고 그 사람에게 알맞은 벌을 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공평성이 있고 판단 능력이 높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꿈인 판사가 된다면 사회의 평화를 높이기 위하여 무죄와 유죄를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책과 꿈을 연결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가우디는 주변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렌즈를 고집했습니다. 이것을 판사와 연결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법에 의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우디와 제 꿈을 비교하면 가우디는 완벽주의자이고 이기적이고 건축가입니다. 제 꿈은 판사이고 공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주변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가우디는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 꿈의 판사로 바꿔 생각해보면 오직 법을 통해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기자입니다. 오늘은 판사를 인터뷰해보려고 합니다. 판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때가 가장 보람찹니다. 가끔씩 아는 사람의 재판을 해야 할 때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나요? 네, 하지만 저는 언제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꿈을 주제로 발표할 서울초 4학년 김재원입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술은 왜 필요할까요? 예술은 특별한 기교, 재료, 양식 따위로 감상이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은 굳이 왜 필요할까요? 예술가는 인간의 표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나타낼 수 있고 감상자에게는 아름다움이 주는 위로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픈 연극을 보다가 눈물이 나면서 스트레스를 배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술을 좋아하게 된 까닭은요. 6살 때 두 초등학교끼리 대전으로 운동회를 하는 것을 보고서 즐겨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누나가 TV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원대장으로요. 그러면서 그 누나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눈길을 휘어잡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춤을 추거나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돌이나 싱어송라이터, 작가, 작곡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책 바보 빅터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너는 음치야.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은 저희 엄마도 음치시고 저희 아빠도 음치시고 저희 엄마는 심지어 음치에다 박치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저는 음치가 아닐 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노래를 많이 불러봤더니 저는 음치가 아니었어요. 또 너는 아이돌은 안 돼. 왜냐면 제가 어릴 적 꿈이 아이돌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에겐 아직 남은 삶이 있습니다. 저 아이돌이 될 수 있어요. 제 마음속의 영웅들을 가지면은 잘하면은 그런 영웅들처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영웅 중 한 명은 히사이 시조, 일본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이자 편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이웃집 토토로,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있습니다. 또 신카이 마코토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너의 이름은 스즈메의 문화 속이 있습니다. 저는 예술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술이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저를 봐주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이 성우이기도 하고 아역 배우이기도 하고 어린이 합창단에서 무대에서 자주 서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시안입니다. 제품은 정치입니다. 한국은 삼성 같은 기술도 좋고 BTS 같은 재밌는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원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TV 속 정치인들은 항상 싸우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정치는 시작하려면 모든 사람의 생각과 살림 방식이 다르니까 자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싸울 수 없으니 사회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21세기 사회에서는 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상식과 공정입니다. 상식은 모두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 거꾸로 생각해봐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공평이 아니라 공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무조건적인 공평함은 결국에 약자들에게 오히려 불행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게 진정한 공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제일 위대하게 보는 대통령 중 한 명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오바마 케어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이 의료보험으로 미국 의료비 증가가 7%에서 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가 안정되자 미국 경제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흑인 약자들의 인권도 개선하였죠. 이렇듯 보건의료가 정치 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가가 되기 전에 의대 정치가가 되는 게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사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정치인이 되기 위한 좋은 한발자국입니다. 의사는 병, 건강, 치료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이자 의료인정, 예방의학, 의료비 운영 등 다방면을 경험하게 되므로 정치인이 되기 전 좋은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정치인이 되면 아직 어설픈 점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CEO입니다. CEO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의료와 복지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재정이라는 재산이고 아끼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는 그런 지혜가 의료복지 분야의 정치가에 꼭 필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CEO가 되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사로 넘어가자면 원장이 되는 것 중에서는 일단은 아무런 원장이 되는 것보다는 이미 경험이 있는 의사 쪽의 원장이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의 원장, 작은 병원의 CEO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정치사전 179쪽에 보시면 여기 세금과 재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그 나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CEO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NGO입니다. 좋은 정치인은 CEO만 돼가지고 경제를 다 알지만 그렇다고 치면 아까 전에 말했듯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웁니까?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은 세상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NGO 시민단체에 참여를 해서 의료봉사, 기부, 환경보호, 인권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경험이 쌓여서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타니 선수로 넘어가자면 오타니 선수의 계획표를 보면 고1 때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이랑 과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운에 대해서 말해볼 겁니다.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책 읽기, 긍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삶의 자세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또 있었죠. 그게 성품도 좋은 오타니 선수가 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운도 되게 중요한 거고 예의 그리고 성품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정치가가 돼서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4학년 플러스반 한아인입니다. 이번 제 스피치 주제는 나의 꿈입니다. 꿈은 무엇일까요? 꿈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절대 꾸는 꿈과 두 번째,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입니다. 이때 이 스피치에 우리가 하는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입니다. 이때 저의 꿈은 사실 발명가입니다. 뭔가 과학자가 되는데 과학자 본보다는 살짝 발명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발명가란 지금까지 어떤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제품을 만듭니다. 이때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홀로그램 기술의 발달과 홀로그램 책상입니다. 이건 발명하고 싶은 거. 일단 홀로그램 책상이 뭐지?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홀로그램은 예시로 이런 레이저 빔같이 어떤 거를 쏘아 올렸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책상 위에 홀로그램을 설치하면 교과서, 필통, 컴퓨터 다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편리해질 것 같아서 홀로그램 책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발명하고 싶습니다. 이때 저의 가치관은 무한한 도전입니다. 무한한 도전이란 한 자리에서 머뭇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민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과 계속 도전하여 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퀴리는 오직 도전을 통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전을 해야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한한 도전한 유명한 발명가들을 일단 몇 예로 모아봤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갈릴레오 갈릴레이,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뭔가 예시로 있습니다. 이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성공하는 것이다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인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연관지은 책들은 어린이를 위한 바보비터, 오공물선, 그리고 꿈꾸는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누가 맨 먼저 생각했을까? 아닙니다. 일단 어린이를 위한 바보 빅터에서 저자의 렌즈가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자입니다.
이때 나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나를 사람들의 평가와 포기하고 싶을 때로부터 포기하지 않게 도와줄 것이라서 믿음은 과학자나 발명가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물섬은 렌즈가 숨겨진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난 자인데 내 보물은 재능이고 도전한 것은 또 하나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고 도전을 해야지 모험을 떠날 수 있으니 되게 연관 있는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꿈꾸는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저는 안토니 가우디처럼 세상에 없던 것을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이때 나의 연구를 세상에 더 발전되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안토니 가우디가 왜 세상을 발전시켰을까요? 뭐를 딱히 발명하지도 않았는데. 안토니 가우디는 뭔가 다른 건물들은 다 네모 반듯했지만 안토니 가우디의 건물들은 화려하고 되게 신기하고 다른 건물들과 다른데 그런 형태의 건물들을 더 많이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멋진 발명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게 첫 노벨상 아니면 발명상을 가져다주고 싶습니다. 노벨상.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중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고주성이고 오늘은 제 꿈에 대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주제는 우주 개척기로 하겠습니다. 우주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지. 옛날에는 땅에서만 걸어다녔습니다. 걷고 말 타고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뭐시기 저시기 어쩌고저쩌고 다 땅에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배랑 잠수함을 이용해서 물에서도 다닐 수 있게 되고 하늘에서도 비행기나 제트 이용해서 살아주고 하늘을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위에는 올림픽 12시는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말이에요. 대기권 밖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이건 스페이스X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민간인들이 우주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후로부터 우주선으로 우주에 가게 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무엇을 할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골저스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옷을 사고 팔고 있고 여기서는 운동화를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고 팔고 있는데 저는 중립적인 사람이어서 중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영향력이 좀 90%를 차지하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무역책에서 나왔는데요. 옛날에 물을 사고 팔진 않았는데 물이 필요해져가지고 물을 사고 팔게 됐고 옛날 공기를 사고 팔지 않았는데 공기가 필요해져가지고 공기를 사고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걸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행성이라 생각했습니다. 행성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자면요. 첫 번째 대표적인 거는요. 이렇게 광물 자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는 1.2레벨이어가지고 지구는 스스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라고 제가 세계사에서 읽었는데 여기 지구는 텅텅 비어있어요. 공갈빵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안에는 이제 거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소행성이나 화성 같은 데에는 아주 많은 광물 자원들이 있고 더 좋은 원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보는 게 좋다고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후에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그림이요? 많은 몇몇 사람들은 더 좋은 교통수단, 더 좋은 의료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것을 보고 새로 발견한 더 좋은 원소들과 더 좋은 광물들로 인하여 더 좋은 의료시설, 더 좋은 소방국, 더 좋은 경찰국, 더 좋은 교통수단, 더 좋은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성을 팔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미래가 온다 우주과학이라는 책에서 따온 우주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처럼 저는 우주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돼서 더 잘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식이 많이 없다면 가지고 싶어하고 원하는 사람이 이익이 뭔지 모르고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도 지식이 없었다면 이는 MC2라는 걸 발견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햄버거 더하기 패티는 맛있는 햄버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주에 대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에너지는 MC2라고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믿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 책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처음부터 성공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노력을 해서 이제 점점 더 좋은 능력을 얻을 것이고 이 행성을 중계한다는 것은 별로 지금은 세상에 없는 일이지만 물이랑 에어, 공기를 사용하게 된 것처럼 행성도 곧 필요해질 거라고 저 자신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기가 중심이라 하는데요. 저희 아빠가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잘 때도 고객이라고 외칠 거고 똥 쌀 때도 고객이라고 외칠 거고 점심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꿈을 발표할 경민우입니다. 일단 저의 꿈을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의 뜻, 즉 정의와 두 번째, 나의 직업. 세 번째, 내가 그 직업을 갖게 된 과정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마지막으로 나의 엔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꿈이란 무엇일까요? 꿈이라는 네 개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나의 직업, 두 번째 하고 싶은 활동, 세 번째 나의 가치관, 네 번째 원하는 삶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현하고 싶은 그 희망이나 그 이상을 말하는데 이때 이상은 자기가 바라거나 하고 싶은 그의 최고의 목적지를 말합니다. 이때 나의 현재 상황,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똑똑하거나 멍청하거나 이게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무조건 성립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입시에 존시, 수우, 범한 할아버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는 아프고 희망을 잃어서 꿈을 포기한 최악의 상태로 가는데요. 존시는 가난해서 이런 꿈을 이루지 못할 처지가 됩니다. 범한 할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고 가난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세상에 떠나십니다. 이때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처지에 성립해서 저의 꿈은 바로 AI 엔지니어입니다. 일단 AI가 외래어와 줄임말을 합쳐서 말하는 건데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첫 번째 글자를 먼저 만든 것입니다. 이때 AI는 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정의는 뭔지 알아봅시다.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너무나 큰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관련된 과학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제 꿈을 갖게 된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딱히 없었다가 레머스시에서 늑대와 양에 관한 진실을 읽고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인공들은 늑대, 양과 살아있지는 않지만 링크 펜스가 있습니다. 저는 양을 인간이라 생각하고 늑대가 우리에게 주는 위험, 그리고 링크 펜스가 바로 제가 발명한 AI라고 생각해서 우리 인류를 보호하고 대를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보호 천막이라고 만들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AI 엔지니어로서 하고 싶은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티모시의 유산과 같이 소중한 유산, 즉 생명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지, 지구가 멸망하면 인류는 대를 잇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AI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하기에는 희생률이 너무 높고 위험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로봇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못 들어가는 구멍이
때 사람들은 못 들어가서 위험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스네이크, 거미와 같은 로봇들을 본떠 만든 것을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구출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생존뿐만 아니라 저는 즐거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 청소기와 같은 편한 삶을 취할 수 있고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털이 없지만 진짜 강아지 돼지에는 로봇 강아지가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이때 주인공에게 꿈과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평생 응원을 주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피아라는 AI가 있는데 그 소피아는 헨슨 로보틱스가 만든 로봇으로 사람들의 간척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의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로봇으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개발하고 싶은 로봇 딱 한 가지를 정하자면 휴대폰 통신을 대신해주는 로봇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수많은 로봇들 중에 왜 이런 걸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족과 대화가 너무 줄어들어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기 위한 핸드폰 통신을 대신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더 빠른 답장을 하기 위해 자신이 너무 답답한 마음과 너무 안 와서 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까요? 로봇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AI는 휴대폰을 사용한 방법을 인식합니다. 쿼티 키보드든 시상지 기능 등. 그래서 나의 취향, 성격, 말투 등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대화를 늘릴 수 있도록 간단하게 통신을 대신해 줍니다. 이때 저의 렌즈는 로봇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없애고자 하는 것인데 이 AI로 마침내 대화를 통해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우정이 생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장이 안 와서 답답한 마음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어 화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휴대폰 통신을 해주는 로봇이나 다른 AI는 다른 사람들의 직업을 앗아가서 오히려 나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는 직업들을 뺏어가지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업도 만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AI 엔지니어와 과학자, 여러 가지 종류들의 과학자를 들어 더 많은 직업이 해소하고 더 많은 직업을 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